저는 지금 75입니다. 그런데 병원은 1년에 2번밖에 안 갑니다. 주변 사람들이 물어요.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세요? 비밀은 없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드릴 7가지 중 단 하나만 실천했을 뿐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작은 선택들이 당신의 70대 이후를 완전히 바꿀 겁니다. 제가 병원에 덜 가게 된 첫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 화장실에 가기 전에, 세수를 하기 전에 저는 물 한 잔을 마십니다. 미지근한 물 한 컵. 그게 전부입니다. 누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이 뭐가 대수예요. 그런데 저는 압니다. 우리 몸이 밤새 얼마나 말라가는지를. 늘 입이 마르고 피부가 당기고 변비가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약을 먹으면 잠깐 나아지는 것 같다가도 또 재발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게 물 한 잔으로 시작될 수 있다는 걸 아무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셔보십시오. 찬물이 아닙니다. 미지근한 물입니다. 컵은 침대 옆 탁자에 미리 준비해 두세요. 일어나서 부엌까지 가는 게 귀찮아서 안 마시는 경우가 태반이니까요. 물을 마시고 나면 10분 정도 지나서 화장실에 가십시오. 그렇게 한 달만 해보세요. 변비약을 끊게 될 겁니다. 처음에는 물맛이 싱거워서 넘기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땐 레몬 한 조각을 띄우거나 꿀을 아주 조금만 타십시오. 단 설탕은 절대 안 됩니다. 아침 공복에 설탕물을 들이키는 건 독을 마시는 것과 같으니까요. 그리고 물을 단번에 벌컥벌컥 마시지 마십시오. 천천히 입안에서 한번 굴려서 삼키듯이 마시는 겁니다. 그래야 위에 부담이 덜 갑니다. 오늘 밤 침대 옆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준비해 두십시오. 내일 아침 눈 뜨자마자 천천히 마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발입니다. 발이 망가지면 인생이 망가집니다. 제 주변을 보십시오. 70 넘어서 지팡이 짚고 다니는 분들 대부분 발부터 약해졌습니다. 발바닥이 무뎌지고 발목이 휘청거리고 무릎이 시큰거리다가 결국 걷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예방될 수도 있습니다. 하루 10분 맨발로 걷는 것만으로도요. 저는 매일 아침 마당에 나가서 맨발로 10분을 걷습니다. 풀이 젖어 있으면 더 좋습니다. 차가운 흙을 밟으면 발바닥이 깨어나는 게 느껴집니다. 처음에는 발바닥이 아팠습니다. 오랫동안 신발 속에만 갇혀 있던 발이 저항하는 거였죠.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발바닥에 굳은 살이 적당히 박히면서 오히려 튼튼해졌습니다. 오늘 저녁 집 안에서라도 맨발로 10분을 걸어보십시오. 마당이 있으면 마당에서, 없으면 거실 마루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발바닥 전체로, 특히 발 뒤꿈치부터 발가락 끝까지 온 힘을 주면서 밟는 겁니다. 발가락을 오므렸다 펴는 동작도 몇 번 해보세요. 발가락 사이사이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질 겁니다.
발바닥이 너무 약해서 아프다면 처음에는 양말을 신고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시간을 욕심내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10분을 채우려다가 발바닥에 물집이 잡히면 며칠 쉬어야 합니다. 3분부터 시작해서 익숙해지면 5분, 7분 이렇게 늘려가는 겁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30분 걷는 것보다 매일 5분씩 걷는 게 훨씬 낫습니다. 세 번째는 입입니다. 정확히는 씹는 횟수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할머니는 소화불량으로 평생을 고생했습니다. 병원에 가면 위장약만 잔뜩 타왔습니다. 먹으면 잠깐 나아지는 것 같다가도 또 체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밥을 드시는 걸 지켜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씹지를 않았습니다. 밥을 입에 넣자마자 서너 번 우적우적하고는 바로 삼켰습니다. 그러고는 내가 소화가 안 돼라고 하시는 겁니다. 입에서 소화가 시작됩니다. 침 속에는 소화효소가 있어서 음식을 잘게 부수고 침과 섞일수록 위장에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늙으면서 급해집니다. 빨리 먹고 빨리 치우고 빨리 다음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급하게 먹은 밥이 위장을 망가뜨립니다. 오늘 저녁밥 한 술을 뜰 때마다 30번씩 씹어보십시오. 30번이 많다고 느껴지면 20번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숫자를 세면서 씹으십시오. 처음에는 턱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씹지 않고 살았는지 알게 될 겁니다. 음식이 입 안에서 죽처럼 부드러워질 때까지 씹으십시오. 그러고 나서 삼키면 목으로 넘어갈 때 편안한 게 느껴집니다.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 대화를 하느라 씹는 걸 잊기 쉽습니다. 그럴 땐 처음 3숟가락만이라도 집중해서 씹으십시오. 그리고 밥을 입에 넣고 젓가락을 내려놓으세요. 손에 젓가락을 들고 있으면 자꾸 다음 반찬을 집으려고 서두르게 됩니다. 한 입 씹는 동안은 오직 씹는 것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치아가 약해서 씹기 힘들다면 음식을 부드럽게 조리하거나 잘게 썰어서 드십시오. 그래도 씹는 횟수는 줄이지 마십시오. 네 번째는 배입니다. 정확히는 배를 비우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저는 저녁 6시 이후에는 물 말고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밤 9시만 되면 배가 출출해서 부엌을 서성이곤 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과일 한 조각쯤이야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참았습니다. 한 달을 참으니까 신기하게도 밤에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다. 몸이 적응한 겁니다. 그리고 더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벼웠습니다. 속이 편하고 입 냄새도 덜하고 무엇보다 머리가 맑았습니다. 우리 몸은 밤에 소화를 하느라 에너지를 쓰지 않아야 다른 곳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밤늦게까지 먹으면 위장은 쉴 틈이 없습니다. 그렇게 혹사당한 위장이 결국 병이 됩니다. 오늘 저녁 6시 이후에는 물 말고는 아무것도 드시지 마십시오. 과일도 우유도 간식도 안 됩니다.
만약 6시가 너무 이르다면 7시로 정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정해진 시간 이후에는 절대 먹지 않는 겁니다. 배가 고프면 미지근한 물을 마시십시오. 물은 위장을 달래줍니다. 저녁을 너무 일찍, 너무 적게 드시면 밤에 배고파서 견디기 힘듭니다. 저녁은 충분히 드십시오. 단 6시 안에 다 드시는 겁니다. 밥과 반찬을 든든히 드시고 후식으로 과일까지 드셔도 됩니다. 6시 전이라며요. 그리고 처음 며칠은 밤에 배가 고파서 잠이 안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땐 물을 한 모금씩 마시면서 참으십시오. 일주일만 버티면 몸이 적응합니다. 5번째는 마음입니다. 화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 또래 여자들은 대부분 조금씩은 갖고 있습니다. 시집살이 하면서 쌓인 한 남편한테 못 받은 대접, 자식들한테 섭섭했던 일들. 그걸 사귀지 못하고 가슴에 담아두면 병이 됩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한숨이 나오고 밤에 잠이 안 오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남편이 술 먹고 들어와서 소리를 지르면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며느리가 제 말을 무시하면 혼자 방에 들어가서 이를 갈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화를 내봤자 상대는 안 변합니다. 변하는 건 제 몸뿐입니다. 혈압이 오르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머리가 지끈거립니다. 그래서 저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10초만 참는 겁니다. 오늘 누군가 때문에 화가 나면 바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입을 다물고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십시오. 코로 깊이 들이마시고 배까지 공기가 내려가는 걸 느끼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입으로 내쉬십시오. 이걸 10초 동안 하는 겁니다. 10초가 지나면 신기하게도 화가 조금 가라앉습니다. 그 상태에서 말을 하면 적어도 소리는 지르지 않게 됩니다. 처음에는 10초가 너무 깁니다. 화가 나는데 숨을 쉬고 있을 여유가 없습니다. 그럴 땐 3초부터 시작하십시오. 3초만 참고 숨을 한번 크게 쉬는 겁니다. 그것도 힘들면 일단 그 자리를 피하십시오. 화장실에 가거나 밖에 나가거나 방문을 닫거나 혼자 있는 공간에서 숨을 쉬면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명심하십시오. 화를 참는 게 아닙니다. 화를 다스리는 겁니다. 참으면 쌓이지만 다스리면 사라집니다. 6번째는 관계입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을 가려야 합니다. 젊을 때는 참고 만났습니다. 동창회, 친목회, 교회 모임, 부녀회. 가기 싫어도 갔습니다. 안 가면 뒷말 들을까봐, 왕따 당할까봐. 그런데 일은 넘으니까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억지로 만난 사람들과의 시간이 제 건강을 갉아먹고 있었다는 걸. 만나고 나면 기분이 안 좋습니다. 비교당하고 자랑 들어주고 뒷담화에 끼어들고 집에 돌아오면 혈압이 오르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리했습니다. 전화가 와도 안 받고 모임 연락이 와도 핑계를 대고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했습니다.
그런데 한두 번 거절하니까 더 이상 연락이 안 왔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필요했던 게 아니라 그냥 숫자 채우기용이었다는 걸. 오늘 만났던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을 만나고 난 뒤 기분이 좋아졌습니까? 나빠졌습니까? 종이에 이름을 쓰고 옆에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표시하십시오. 플러스는 에너지를 주는 사람, 마이너스는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입니다. 마이너스가 3번 이상 표시된 사람은 만남의 빈도를 줄이십시오. 한 달에 한 번 만났다면 석 달에 한 번으로, 석 달에 한 번 만났다면 1년에 한 번으로,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이라서 끊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땐 만나는 시간을 짧게 하십시오. 점심 먹고 헤어지지 말고 차 한 잔만 하고 헤어지십시오. 그리고 만나는 장소를 바꾸십시오. 그 사람 집이나 제 집이 아니라 밖에서 만나십시오. 카페나 공원처럼 언제든 일어나서 갈 수 있는 곳에서요. 중요한 건 의무감 때문에 만나지 말라는 겁니다.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사람만 만나십시오. 마지막 7번째는 수면입니다. 나이 들면 잠이 없어집니다. 밤에 자다가도 몇 번씩 깹니다. 화장실 가고 다리 저리고 가슴이 두근거려서. 그러고 나서 다시 잠들기가 힘듭니다. 이불 속에서 뒤척이다가 새벽 4시, 5시까지 깨어 있습니다. 잠을 못 자면 낮에 피곤합니다. 피곤하면 짜증이 나고 밥맛도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잠자리 의식을 만들었습니다. 매일 밤 10시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알아듣더군요. 아, 이제 잘 시간이구나. 오늘 밤 10시 이 순서대로 해보십시오. 첫째, TV를 끄고 불을 어둡게 합니다. 둘째, 미지근한 물로 세수를 합니다. 셋째, 침대에 누워서 오늘 있었던 일 중 좋았던 일 한 가지를 떠올립니다. 넷째, 천천히 숨을 3번 쉽니다. 다섯째, 눈을 감습니다. 이걸 매일 똑같이 하십시오. 처음에는 잠이 안 와도 괜찮습니다. 누워서 천장을 보고 있어도 그 의식만 지키십시오. 일주일이면 몸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낮잠을 자면 밤에 잠이 안 옵니다. 낮잠은 30분을 넘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후 3시 이후에는 절대 눕지 마십시오. 낮에 졸리면 일어나서 걸으십시오. 마당을 한 바퀴 돌거나 집 안을 왔다 갔다 하십시오.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를 줄이려면 저녁 8시 이후에는 물을 적게 마시십시오. 단 목이 마르면 참지 마십시오. 한 모금씩만 마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7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물, 발, 입, 배, 마음, 관계, 수면. 그런데 7가지를 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단 하나만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지금 당장 물 한 잔을 마시거나 맨발로 3분을 걷거나 저녁 식사 시간을 앞당기거나 그 작은 선택 하나가 당신의 70대를 바꿉니다.
병원 가는 횟수가 줄어들고 약을 끊게 되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집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작하십시오. 댓글에 오늘 선택한 한 가지를 적어주세요. 저는 무엇을 시작합니다. 라고요. 함께 응원하겠습니다.